여러분, 오늘 영상은 절대로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돈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 반도체는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ETF 자체가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이 AI에다가 사용하는 돈들 있죠. 이 돈들은 오히려 그때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에서 나온 돈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급등주 베스트 3종목 중에서는 바로 그 자금들이 미친 듯이 몰리기 시작하는 강력한 종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먹고 사는 남자 주먹남입니다. 네, 저번 주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경신을 또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나스닥이 빠지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ADR 같은 경우에도 조금 흔들렸고요. 메모리 ETF도 크게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AI가 좀 이젠 불안하다, 끝난 거 아니냐, 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좀 정반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을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어떤 그래프냐,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직원 한 명당 이 AI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위 기업들은요, 자 상위 1% 기업들은 원래 비용이 이제는 $300 수준이었어요. $300 한 달 평균 $300를 썼다가 지금은 무려 얼마로 돼 있습니까? $7,50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한 달에 그냥 AI 비용으로만 우리 한국 돈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1,200원 아닙니다.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상위 10% 기업들도 한 달에 지금은 $600를 넘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인 기업들도 AI에다가 쓰는 돈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AI에다가 쓰는 돈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돈이 되는 곳으로 지금은 다시 배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I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AI 안에서도 돈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반도체 쪽 돈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다가 이제는 또 어디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되겠어요? 자,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이쪽 부분,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뭐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죠. AI 헬스케어, 뭐 금융 플랫폼, 뭐 등등등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가상자산 관련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요, 항상 빠진 종목보다는 돈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거를 먼저 볼 수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 주도주를 미리 잡을 수도 있고요. 물려도 안 아프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정말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식의 대가 피터 린치가 한 말이 하나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성공적인 투자에 필요한 건 몇 개의 큼지막한 주식 수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큰 수익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지 미리 담아두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을 미리 담아둬야 될지 저 주먹남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주 금요일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첫 번째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이었어요. 자, 눌림목 자리에 예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 입 벌려서 매수 받았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3%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바닥에 대한 확인을 더 견고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용 그 배터리 수주가 대규모로 확인이 되는 뉴스도 확인됐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글로벌 빅3에 모두 다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황금 같은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니까 지금 현재가 36만원 이하로 계속 담아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주식은 마키나락스 주식을 드렸어요. 실제 7월 2일 저녁에 촬영해드린 영상이고요. 키나락스 같은 거 촬영해드리면서 다음날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와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마키나락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장중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세요. 19.72%까지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자마자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자마자 그날 당일 대략적으로 20%대까지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1선을 돌파시킨 이 장대 양봉 옆에서는 공짜 자리가 나타난다.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개 바람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매꾸로 갈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수익 챙기신 분들 감사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은 영상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주식으로는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항공은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대한항공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던 거를 한 번쯤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계좌가 정말 비만 계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한항공 아직 매수 안 하셨다면 한 번쯤 이 내용을 꼭 들어보시고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횡보하는 추세에서 매집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짜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상승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 주식이니까 대한항공 아직까지 매매 못하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종목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방산하면은 뭐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좋은 기업이에요. 돈도 제일 많이 벌고요. 그런데 저는요, 일단 이번에는 LIG DNA를 이 상승 탄력성에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다음 주 바로 내일부터는 이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방공, 자, 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정은 그냥 정상들끼리 만나서 사진만 찍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방산 관련해서 세션에도 참석을 하고요. 현재 국방비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는 이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이런 국가들과 방산과 관련돼서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산 협력과 확대를 위해서 양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발표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은 끝이 아니라 실적 시즌에 아마 제대로 된 시세를 내줄 수 있어요. 수익나기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LIG 디펜스 이 주식 주먹남이 가져온 이유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IG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미사일 만드는 회사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LIG 디펜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한번 보면요, 그 유명한 천궁2도 가지고 있고요, LSAM, 여기에 더해서 해군까지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공 무기들이 전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그런 방패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특히나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궁2를 가장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보셨을 거예요. 입이 떡 벌어졌죠? 1분기 실적 자체가 천궁2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UAE에다가 수출했던 천궁2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분기 영업이익도 무려 56%나 증가를 했고요. 매출 자체도 30% 이상 증가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수주잔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려 25조 원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주잔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계약 띡 하고 돈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생산을 하고요, 납품도 하고 유지에 대한 보수까지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벌 돈이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다, 예약할 자리도 없을 만큼 빵빵하게 차 있다, 자,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산기업을 볼 때는 사실상 이 수주잔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 LIG DNA가 전략사령부랑 또 파트너십 체결을 했어요. 협력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전자기전, 뭐 사이버 전자전, 레이저, 뭐 무인 체계, 그런 것들, 미래 전장 기술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 자체가 이제는 LIG 기업도 미래형 방산 기업으로 변신을 하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차트가 또 중요한데요. 제가 또 수익 많이 내드렸던 주식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눈에 선하게 잘 보입니다. 눌림목 자리에 있어요. 눌림목 자리. 다른 주식들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뭐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들, 테마로 올랐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주식들 굉장히 많은데 실적 시즌인
7월에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엄청나게 긍정적인 실적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에 대한 눌림목 이후에 바닥을 잡고 있는 이런 주식 어때 보이십니까? 특히 이 검정 색깔 중기 이평선 120일 MA 이평선의 지지를 성공시키면서 추세를 돌릴까 말까 지속적인 매집이 확인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추세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세 매매란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올라가는 차트 방향이 보인다면 캔들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자, 캔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아래다 긋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어디다가 선을 그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추세선을 딱 긋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아래에다가 선을 긋고요. 자, 이게 떨어지는 방향일 때는 위에다가 선을 긋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에다가 선을 이렇게 긋고요. 떨어지는 방향일 때는 캔들 위에다가 선을 긋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추세를 한 번씩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LIG 디펜스가 어떤 추세에 놓여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되게 쉽게 말씀드리죠. 일단 하락 추세선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이 바깥으로 캔들에 대한 몸통이 삐져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지지력 검정 색깔 이동평균선 중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선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는 윗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떨어지는 매도의 힘보다는 매수에 대한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즉 장대 양봉이 조만간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주 정부 정책에 대한 나토 일정까지 이제는 일정주로도 편입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잔고에 대한 기대감, 뭐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겹겹이 쌓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만간 장대 양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대는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전저점 이탈 시에는 항상 리스크가 커지는 주식들은 전저점을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저점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날 저가 캔들의 가격 저가를 보면 되겠죠. 65만 8천 원이 써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차트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65만 8천 원에다가 선을 넣어놓고 추세선을 저장시켜 놓은 다음에 이 가격대를 이탈시키면은 나는 손절을 하겠다. 자, 이런 대응 관점을 가지신 채로 매수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기분 좋게 매도하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 주먹남이 볼 때는 이번 방산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짧은 파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신고가의 영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절대로 그냥 편안하게 깔짝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큰 폭의 시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목표가는 우리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장대 양봉 나오면 10% 이상부터 그냥 천천히 분할로 매도하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전 전고점 라인 있죠. 이 111만 8천 원에 대한 가격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저는 120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격이 80만 원이니까 12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 주당 약 40만 원씩은 더 올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중기 시세 교과서에 해당되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주식 이번 앞전 고점을 딱 돌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크게 갑니다. 120만 원은 고작 1차 목표가일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주먹남이 생각하는 목표가는 최소 150만 원입니다. 최소. 자, 이 가격이면은 현재 80만 원에서 거진 2배 가까운 금액이죠. 160만 원이 되면 2배니까. 그래서 그냥 150만 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고도 남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중기 추세 파동의 기본석 차트가 켜져 있는데요. 자, 1번 파동이 여기서 한번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박스가 나타나고 2번 파동이 나옵니다. 천장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려치다가 한 번쯤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온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약간의 횡보가 있는 다음에 바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 이 지점을 우리는 지금 대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급등이 터져나올 만한 종목들은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합니다. 뉴스가 큼지막한 게 터지고 나서 찾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 매일 아침에 이 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관심 종목을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이거 다 드래그 다 되고 스크롤도 되는 실제 텔레그램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과매도가 나왔다가 이날 보세요. 무려 12%까지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ADR 이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었는데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뉴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을 때는 다음날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들었던 동원개발은 더 대박이 났는데요. 실제로 건설주들 지금 계속 주목을 했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동원개발 최근 들어서
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물량 매집을 하다가 바로 전날 캔들 7월 2일 목요일 날에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옷걸이 모양의 캔들이 나왔죠. 자, 옷걸이를 만들고 나서 다음날 금요일 날은 무려 상한가 마감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도 일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주식인데요. 무려 27.8%까지 거진 준상한가의 상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유튜브에서는 특정 주식들이 왜 올라갈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장 시작 전에 그날 강세가 터져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꼼꼼하게 선정해서 먼저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나도 텔레그램 방에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식 재벌 주먹남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 코멘트 요청하신 댓글이 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반도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순환매 구조가 나타날 거라서 원전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글로벌적으로 이 전력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원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도 그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깊어진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캔들로 봤을 때 지금은 망치형 캔들이 한번 떴는데요. 캔들의 몸통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모습이죠. 자, 이거는 추세 변곡을 암시하는 캔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단기간 내로 상승 변곡이 나타나면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 또한 높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매일 이렇게 응원의 댓글 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종목 코멘트를 제가 한번 드려봤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참고해서 코멘트 한 번씩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내신 박정숙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클로봇 종목 상담 오늘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현대중공업 궁금해요 하신 현경님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 최근에 또 초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잡고 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T자형 캔들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T자형 캔들 이제는 팔 사람들은 대부분 팔았고 살 사람들이 다시 반격을 하는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캔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분봉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 팔 사람들이 대부분 팔고 다시 바닥에서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시작이 된다. 이게 바로 일봉상 T자를 만든 건데 T가 나왔을 때는 하락 추세에서 T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상방 변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흐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2차 전지 캐즘도 이제는 끝난다고 하니까 바닥에서부터 이제는 매수세가 야금야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됐어요. 잘 가지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코멘트가 너무 길어지면 영상의 길이가 말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만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마이크론 주식 최근에 이때 제가 추천을 꾸준히 드려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으나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옆으로 기어가다가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장대 음봉이 좀 나온 모습이에요. 하지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떨어진 그런 모습은 아니고 이 중기 이평선에 대한 가격 탈은 아직까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내로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검정 색깔 이평선 밑으로 떨어져서 마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쏘를 일부 시킬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단기 내로도 앞전 전고점도 한번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개미털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상방에 대한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특히 반도체 이 후공정 쪽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일시적으로 좀 미끌거림이 있긴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의미 있어 보지는 않는다. 결국에 한 번 더 튀어줄 때 기분 좋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 이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말씀을 한번 바로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대국민 주식이죠. 바로 삼성전자 들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삼성전자를 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여러분들 하락하는 추세에서 음봉을 완벽하게 감싸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의 별점도 뭐 1개부터 5개까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60일 이동평균선 바닥 지지선 근처에서 방어를 하면서 나온 상승 장악형 캔들은 추세를 상방으로 바꿔내는데 굉장히 의미가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1선
61선 돌파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으면 훨씬 더 강력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나름대로 61선 이탈을 강화하면서 나온 상승 장악형 캔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세는 상방으로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보여져요. 특히 삼성전자 관련해서 뉴스가 한 게 나왔죠. 자, 중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매체에서 삼성전자 3분기 디램값이 무려 20%나 인상 추진을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3분기에 사면은 가격이 20%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자, 디램값에 대한 상승, 지금 영업이익률도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실적 기대감도 너무 좋아진 시점에 디램값을 인상한다? 이거는 사실상 어마무시무시한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SK 하이닉스가 이 ADR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3점 더 훨씬 더 강했다면 삼성전자도 ADR 이슈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SK 하이닉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식이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더 유의미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면은 조정의 깊이가 나름대로 깊어요. 고점이 38만 원인데 최근 한 주당 거의 10만 원 빠져가지고 28만 원까지도 주가 조정이 한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의 완벽한 소멸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증권사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사실 제대로 된 반도체 조정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게 하나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디램 값이 하락한다 또는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 등등. 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야 그때부터가 반도체의 하락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슈는 뭐였냐면 바로 메타 뉴스였겠죠. 메타가 남는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다가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 자, 이렇게 되면 AI 끝난 거 아니야? 자, 이런 걱정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르게 봅니다. AI 투자를 줄이겠다는 뉴스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좀 쓰겠다. 뭐 이런 의미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GPU 같은 거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당장 화요일인 7월 7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이번 일시적인 하락 쇼크가 단순한 심리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 실적이 꺾이는 시작점인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SK 하이닉스의 ADR 이슈가 있고요. 7월 말쯤에는 빅테크들 실적이 다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가 진짜 반도체의 시험대가 시작이 된다. 잠정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추세는 다시 한번 몰라 가즈아 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61선이 아래 버텨주고 있는데요. 60선이 이탈이 된다. 그때는 일시적으로 비중을 많이 축소해 놓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많이. 자, 왜 그러냐면 이 주도주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상승 추세가 지속될 때 주봉상 10선을 잘 이탈시키질 않아요. 자, 10선.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였다가 다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일단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격선 일봉상 60선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봉상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두고 이 가격이 깨져버리면은 그때는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현금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주도주가 이렇게 우상향을 시작했을 때 주봉상 21선 있죠. 자,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가격선이 깨진 채 주봉이 마감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60일 이평선이 어떻게 보면 또 바로 아래에 있어요. 손익비 자체로 보더라도 60선 대응을 한다면 나름대로 양호한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앞전 35만 원을 돌파해서 정고점 이 가격대를 돌파시키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증권사 목표가는 다들 50만 원 이상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개인적으로는 5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5만원 이상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시키면서 분할 매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칩스앤미디어 주식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냥 계약 하나 했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전문가용 영상 기술이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빅테크 애플의 프로레스가 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칩스앤미디어가 개발한 웨이브 P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를 짧게 줄여서 APV라고 합니다. 즉 APV 기술이 북미 글로벌 테크 기업의 4세대 플래그십의 세계 최초로 흑재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애플 중심의 그 시장에 새로운 그런 표준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일본의 주요 카메라 업체들과도 도입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 말은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영상 장비, 전문가용 시장까지 완벽하게 확장을 시키겠다, 그런 그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칩스앤미디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재무 자체도 굉장히 양호한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흑자를 잘 내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만 봤을 때는 최근까지는 거의 망한 기업의 수준으로 급락 조정이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세력들 제대로 된 매집을 하기 위한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공포감 조성입니다. 자, 공포스럽게 조정을 내려야만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네들 물량을 눈물을 먹으면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량 모으기 위해서 이런 추세를 만드는 거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지루함입니다. 지루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보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식들 지금 우상향 랠리를 그리고 쉬지도 않고 오르고 있을 때 반대로 떨어지고 있었던 기업이 바로 칩스앤미디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르게 표현해서 골파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골파기가 끝난 주식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엄청난 호재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처럼 골파기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흔들기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하락 조정이 강력한 V자 반등에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칩스앤미디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글로벌 계약이 터져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제대로 된 변곡이 나올 수 있는, 변곡점이 마련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긴 건 아닐까,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그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테마주로는 볼 수가 없어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영상에 대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영상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좋은 그런 압축 기술이 필요해요. 결국에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성장을 하는 성장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계약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 주먹남이 항상 말씀드리는 그 차트 캔들이에요. 자, 이거를 기억 한번 해보세요. 성장기, 쇠퇴기, 회복기, 침체기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슈퍼사이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미지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무려 10년 전부터 말씀드리던 그 빅사이클인데요. 바로 경기순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성장기 사이클이 이렇게 나왔고요. 성장기, 그 다음 쇠퇴기 강하게 떨어지죠. 쇠퇴기 나옵니다. 쇠퇴기, 일시적인 회복기가 여기서 붙었네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가격을 많이 조정을 줘야 된다고 했어요. 침체기. 자, 침체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V자 변곡,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칩스앤미디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전 성장기 가격의 고점 라인 37,900원 라인도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돈이 잘 벌리는 기업인데 이제는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까지 생겼으니까 골파기 이후에 제대로 된 변곡점 나오는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야 좀 걸릴 수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거래가 없던 메마른 거래량 속에서 거래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터진 거는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 돌을 강하게 던지면 파동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는 큼지막한 상승형 파동이 생겨나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칩스앤미디어는 지금 음봉이 또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까지 가능한 안전성이 높은 그런 주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칩스앤미디어도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21선이 한 방에 또 이탈이 되긴 했습니다만 바로 복구는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손절 기준은 그냥 1만 양, 자, 10,000원 이탈되는 지폐주 탈락했을 때는 그때는 현금화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져가시되 그냥 먹을 만큼 수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 주먹남이 생각하는 목표가는 앞자리 4만원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주식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주 저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한번 엿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려서 수익 아주 많이 내드렸던 주식이죠. 대원전선 보너스 주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저렴한 가격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 차례 추천을 드려가지고 벌써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왔던 주식입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이 한번 만들어졌어요. 이때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 드라이브를 걸다가 강력한 조정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코스피도 굉장히 크게 무너지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런 상황인지라 조정도 좀 강하게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시 시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력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그런 시대예요. AI 반도체는 미친 듯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 시점에 이 전력망을 만드는 기업인 대원전선은 주목도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기 자체가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를 못 굴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적으로 전력터로 돈이 어마무시무시하게 많이 돌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거래대금 자체가 무슨 5천억이 넘게 터졌어요. 자, 4천억, 5천억, 금요일에는 4천억 넘게 터졌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력 인프라는 하루 이틀 올라가고 끝나는 산업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는 앞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상방 여력이 열려있는 시점인데 개인적으로는 위 가격도 한번 돌파하는 흐름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최근 또 담아줬고요. 실적 자체는 지금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아마 26년도부터는 제대로 포텐이 터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트 추세는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중기 추세 파동의 기본서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 구간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2번 구간이 이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쯤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약간은 쌍봉우리가 아니라 외봉우리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 구간 한번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바닥에서 기다가 상승 이후 강력한 슈퍼사이클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4번 파동을 지금 기다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지금같이 다시 거래대금에 시동이 걸렸을 때 우리는 이런 타이밍은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익비 좋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앞전 장대 양봉 상한가가 나왔던 이 가격대에 하단부 가격 있잖아요. 1,600원 가격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1,600원에 대한 가격이 이탈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이탈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할로 매수를 진입하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되면 상방이 엄청 크게 열려있는 주식입니다. 앞전 고점은 다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그런 상승에 대한 랠리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대원전선 어떤 호재가 터져 나올지 지금부터 미리 진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상승이 나올 때 주가는 크게 올라간 이력이 있는데요. 21선이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상승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21선에 대한 지지력은 견고해 보이고 상승이 나올 때 지금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완벽하게 꼬여 있다가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가가 상승에 대한 탄력이 강하게 붙어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매매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해보면 수익 많이 줄 주식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를 하자마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타이밍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말씀 하십니다. 사니까 떨어지고 파니까 올라가더라. 자, 이런 흑자 매매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그날 상승이 터져나올 가능성 높은 주식들 100%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에 고정 댓글, 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주먹담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그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댓글창 확인하신 다음에 입장을 미리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있는 주식들 그냥 종목명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LG전자 같이 지금 빠져서 부근에서 대롱대롱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이런 주식들, LG전자, 현대차, 저렴한 주식들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또 정상회의도 있으면서 이 삼전의 실적, 잠정 실적까지 나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잘 복귀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또 장전에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장이 시작하기 전에 흐름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